네, 안녕하세요. 임종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. 녹십자 혈장도 같이 보긴 할 텐데, 오늘 셀트리온이 제약이 특히 이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강한 종목, 이 무거운 종목이, 강한 종목이 아니죠. 이 무거운 종목이 25%의 강세까지 보이고 있어요. 뭐 이대로 가면은 상한가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현재 치료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미국에서는 뭐 미국 및 저 서양권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의 뭐 그 외에도 뭐 존슨앤존슨이나 노바백스 이런 기업들에서도 계속 백신 소식이 나오고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오늘 조금 전 속보입니다.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24시간 내 배포, 12월 10일 백신 승인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진행된다면 12월 10일 이후 곧바로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 뭐 54개 관할 구역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포함을 하고 일단 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제조한 이 백신으로 이 배포를 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배포한다는 설명이다. 가장 먼저 뭐 요양시설 입소자들부터 우선해서 접종할 예정이다. 이렇게 진행이 뭐 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결국 오늘 호재가 나온 거죠.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임박. 임상 이상 투약 완료. 여기서 이제 피험자 확보하는데 성공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 화이자, 모더나 이런 기업들, 미국이나 뭐 영국, 뭐 또 러시아에서도 뭐 95% 효능에 뭐 $20 이하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이런 기사도 제가 공유하고 했는데 톡방에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제 이번 백신은 제가 왜 녹십자 혈장을 추천할 때 녹십자가 저 신종플루 때 백신 개발로 뭐 막 5손가락 안에 그런 드는 큰 기업으로 떠올랐던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 셀트리온은 뭐 이미 국내 정상급의 기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선 승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직까지 트럼프가 불복을 완전히 이제 끝낸 건 아니지만 정권이학도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가는 그런 기대감까지 해서 안 그래도 이런 상징성 있는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코로나 치료제가 또 국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뭐 아직까지 근데 뭐 다른 기업처럼 완전히 효능이 나오고 지금 당장에 그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한 뭐 그 상태는 아니죠. 조건부 허가 신청은 임박이라고 하지만 무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을 하고 뭐 헬스케어 급등하고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고 제약은 일단 사상 최고가죠. 헬스케어도 아직은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고 셀트리온은 요 자리 그리고 그 이전에 요 구간까지는 아직 못 왔지만 제약은 왜 그 합병 이슈 이후로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제약이 일단 시총이 제일 가볍죠.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셀트리온 그 공시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하죠. 왜 합병 때 헬스케어 홀딩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또 헬스케어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헬스케어 쪽에도 뭐 기대감이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총이 가벼운 제약에서 또 더 세게 움직이는 그런 캔들이 오늘 그리고 이전에 요 캔들에서도 나왔죠. 뭐 이 이전에도 뭐 중간중간 요런 날에 이렇게 다 같이 갈 때 제약이
센 날이 항상 있긴 했지만, 네, 무튼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기대감들,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그 기대감, 이러한 내용들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징성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뭐 신약주가 아니라, 왜 복제약과 관련해서 사실 국내 탑이잖아요. 그런 기업이다 보니 뭐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이 상위권에 있는 뭐 녹십자나 몇 개 또 CMO의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, 그런 탑급의 이미 매출이 이제 나오는, 그러니까 가끔 가다 기술 이전 하나 터져서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, 지금이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셀트리온도 이번에 추세가 다음 이전 전고점을 넘어서서 다음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게 이제 대략적인 제가 셀트리온 및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.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이번에 100만원 못 가겠어요? 그 정도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합병 이슈를 정리하면서 이때쯤에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합병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1년 이후에 이제 1년은 지나야 이제 얼추 진행이 될 일이다 보니까 우리도 주워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 뭐 또 코로나 관련해서, 그리고 뭐 바이든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로 이게 저점이 이탈 없이 지지받쳐주고 바로 좀 세게 돌려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나오고 조정도 사실상 급등주 캔들처럼 조정 나오고 그냥 소폭 한 3분의 2 정도 내려오고 바로 추세 나오고 급등까지, 거래량까지 터져주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의 셀트리온을 지금 관련 그룹주들을 합병을 보고 이런 윗자리에서 뭐 사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왜 삼바 100만원 얘기를 한 것처럼 셀트리온도 같은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앞에 정리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못 볼진 않아요. 이후에도 대형주다 보니까 등락폭이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얘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게 이렇게 심하진 않단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 추세 상승은 추세 상승 또는 뭐 추세 하락, 이런 추세적인 부분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합병 관련해서나 나중에 또 오바마 관련해서 뭐 상징성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거나 할 때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, 사실 이미 이렇게 뛰어버린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그 내용을 제외를 하고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산다면 그나마 좀 변동성이 덜 하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녹십자를 또 본다고 했던 이유는 혈장에 대한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거 보기 전에 번외로 제가 이제 또 북한 대북주 우리 보유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또 서정진 회장이 북한 지원에 또 협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.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뭐 의심 환자 얘기는 또 몇천 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, 그 조사가 된 뭐 내용을. 근데 뭐 그 내용은 지금 기사로 가져온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, 북한에서는 결국 근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유지를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인영 장관이 이미 얘기를 꺼냈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. 근데 이후에 정말로 나오고 나서 북한에서 받을지는 뭐 봐야겠지만, 뭐 당장에는 뭐 북한이 네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셀트리온에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하네 뭐 그런 내용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네, 녹십자 관련해서 이 내용입니다. 혈장 치료 입원 중증 환자에게 효과 미미. 이게 근데 아르헨티나 내용이에요.
국내에서 처음 제가 혈장 치료제를 막 시노팩스로 밀고 할 때, 3명의 그 완치자가 나오고, 뭐 중증 환자의 그 상태가 호전되고,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가 중증 환자의 그 대체 치료제로 이제 사용될 수 있고, 개발됐을 때 사용될 수 있는, 뭐 또 중증 환자 외에도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, 뭐 지금도 긴급 사용 승인 허가가 나오면서 병원들에서 문의가 나오고, 그렇게 나옴에 따라서 뭐 금일 뭐 혈장 치료제가 이 기사로 인해서 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아르헨티나에서 보건연구소의 결과가 뭐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,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은 아니죠. 물론 얘네가 이게 성과를 잘 못 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,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결국에 물론 이제 개발을 하지만 그 기본 뼈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가 치료된 환자들의 면역 혈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게 또 다를까?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참고사항이 되긴 합니다. 우리는 뭐 녹십자 관련주를 이미 녹십자 홀딩스를 다 수익 실현을 했고, 뭐 이제 혈장 관련주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, 뭐 그래봐야 뭐 레몬 같은 거 상쇄시키기로 한 뭐 그런 종목이 있긴 하지만, 이미 뭐 바닥을 기고 있고 마스크 관련주로 오락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, 뭐 혈장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서 뭐 비중 있게 보고 있고 뭐 그렇진 않아서 뭐 걱정할 내용은 없지만,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내용 나오면서 녹십자 홀딩스를 우리가 매매를 하고, 또 혈장과 관련한 또 기대를 해서 또 재매수까지 원래 봤었잖아요. 근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패스를 했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혈장 내용은 제가 정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, 왜냐면 국내에서 세이트리온 항체 치료제와 또 기대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녹십자의 혈장이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, 아르헨티나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다. 근데 뭐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또 뭐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뭐 그런 나라까지는 아니니까, 뭐 이 백신이나 치료제는 뭐 그렇다고 뭐 아르헨티나니까 우리가 이걸 배제하고 볼 수는 없어요. 물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뭐 반영이 딱히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, 근데 저런 내용을 참고는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녹십자도 홀딩스는 사실 지금 경영권으로 변동이 있어서 그냥 녹십자로 볼게요. 자, 보면은 얘네도 그 경영권 문쟁 이슈가 나와서 이때 한 번 더 쳤다가 다시 또 눌려 있는데, 여기서 혈장 이제 투여가 되고 뭐 또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한 내용으로 잠시만요. 제로투세븐이 왜 그러지? 네, 죄송합니다. 갑자기 1초 만에 VI가 걸려서 잠시 다녀왔어요. 네, 그래서 이어가면은 녹십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임상 환자 투여도 하고 혈장 치료제도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있고, 미국에서는 2상까지 면제, 3상 진행, 국내에서는 1상 면제, 2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저렇게 가는 것처럼 녹십자도 이 자리에서 결국에 가느냐, 또는 아르헨티나 저런 내용을 제가 참고하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무너지느냐, 뭐 이런 게 결정될 거라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, 우리는 일단 고가에 다 매도를 잘 했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들여놓진 않은 상태라서 지금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왜 경영권 문쟁 이슈 나오고 얘기했던 것처럼 혈장 기대를 제가 하고 그걸 보고 싶어서 재매수를 하고 싶다고는 했지만, 뭐 몇 가지 그런 사안들로 인해서 녹십자 그리고 혈장 관련주를 보는 거는 일단은 저는 지켜보면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나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, 그러니까
단순히 신약만 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,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 가지고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그런 좋은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도 다 잘 나왔는데, 잘 나오고 백신도 국내가 뭐 생산기지 얘기가 되면서 잘 가는데, 지금 일단 셀트리온 항체치료제, 녹십자 혈장치료제 이런 내용들의 여부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, 셀트리온의 경우.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상징성 있는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봤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민주당이 잡아서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가며 추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뭐 100만원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석까지 깔렸다는 점, 네,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